벨라루스 대통령이 폴란드, 리투아니아 국경을 폐쇄했다. 최근 뉴스거든요. 벨라루스하고 지금 폴란드, 리투아니아가 서로 싸우는 건 아니고 뭐 안보 때문에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일단 우리 머릿속에 벨라루스와 리투아니아와 폴란드의 위치가 좀 헷갈리잖아요. 폴란드도 그나마 알 수 있는데 저 나라들이 어디고 무슨 역사가 있어서 있는지 잠깐 알아봅시다. 일단 지도를 보면은 폴란드라는 나라는 독일 옆에 있어요. 여기 있죠. 그리고 옆에는 벨로루시, 우크라이나 이렇게 있는데 요 라인이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 엄청난 장신, 뭐 남자 키 180, 여자 키 170, 뭐 이 라인이죠. 여기 라인들이 엄청난 장신과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엄청난 떡대를 가지신 분들이 이렇게 있는 분들의 나라인데 여기서 오늘의 주인공이 어느 나라냐면은 여기 조그만 리투아니아라는 나라입니다. 여기 있는 나라인지도 모르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은 이 나라가 리즈 시절이 있었어요. 언제냐면은 12, 13세기인데 이 당시에 땅이 이만했습니다. 거의 지금 저 지도에 보면 여기를 다 먹고 있죠. 지금 이만큼을 땅을 가지고 있는 때가 있었는데 저 때가 왜 저런 게 있었냐?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이 나시겠지만 역사 시간에 뭐 키예프 공국, 뭐 러스들의 나라에서 당시에 뭐 러시아 제후국들 막 줄줄줄줄 있던 그때거든요. 원래 이 나라가 얘네들이 여기를 꽉 잡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찌그러져 있었는데 문제는 요네들을 치워주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요 키예프 공국이라는 이 러스들의 나라를 싹 깨끗이 치워줘요. 그래서 여기가 텅 비어요. 그래서 재밌게 되거든. 아주 깨끗이 치워주는, 그쵸, 1235년에 왔죠. 자주 등장해요. 이 형님들이 오면서 본격적으로 싹 밀기 시작해요. 어떻게 밀었냐? 옛날에 한번 했기 때문에 굉장히 짧게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20년대 몽골이 옛날 방송 보세요. 징기스칸 방송 보시면은 몽골이 짠짠짠짠 하면서 여기 중동의 아랍 쪽에 호라즘을 싹 밀죠. 거의 학살을 하면서 깨끗하게 미는데 하필이면은 여기 러시아 쪽은 운이 없었던 게 호라즘의 술탄이라는 사람이 도망을 일로 가죠. 여기가 어디냐면은 그 조지아, 지난번 방송에 나왔던 체첸 있고 그런데 캡카스 산맥 있는, 여기가 산맥이죠. 산맥 있는데 하필 술탄이 일로 도망가요. 나쁜 놈이 아래로 도망가지. 아래로 도망갔으면 이 몽골이 아래로 쫓아가면서 사우디아라비아 쪽에 작살났을 텐데 얘가 위로 도망가면서 몽고군이 얘를 쫓아서 위로 갑니다. 잡자. 그리고 위로 가다가 여기 빼쪽 들어간 데 보이죠? 여기 잡았어요. 이 술탄이 죽었는데 지나가다가 빼쪽 들어가요. 뭐 있나 한번 가서 본 거죠. 뭐가 있긴 뭐가 있어. 여기 그때 러시아 제후국들이 있는데 얘네들하고 한판 붙습니다. 지나가다가 소화가 안 돼서 그런지 몰라도 지나가다 한판 붙는데 먼저 치죠. 러시아 애들이 뭣도 모르고 먼저 쳤다가 옛날에 나왔으니까 짧게 지나갈게요. 그게 칼가강 전투라는 건데 이 러시아 애들이 몽골이 만만해 보였는지 와서 먼저 공격을 했다가 얘들이 많이 쓰는 게 이거잖아요. 위장 퇴각을 해서 이렇게 하객진을 만들었는데 얘들이 길게 들어왔다가 낼롬 먹히면서 이때 러시아가 전투 능력을 소멸합니다. 이 한 방에 2만 명한테 저기가 싹 쓸리면서 지금 뭐 역사책을 보면은 이게 여러 번 읽어봤거든. 진짜인가? 러시아가 이때 사실상 전투 능력을 소멸해요. 싸울 수 있는 애들 이때 거의 다 휙 갑니다. 이게 왜 휙 갔는지 조금 이따 보시면 알아요. 하여튼 몽골군이 지나가다가 한 대 쳤는데 이 지나가다가 스친 잽에 이 러시아가 다운이 됐는데 얼마나 오래 다운이 됐냐? 12년 뒤에, 저게 1220년대고 12년 뒤에 몽골이 러시아 침략을 결정해요. 1235년에. 침략을 하러 결정을 하는데 몽골은 몰랐던 게 있어. 뭘 몰랐냐면 러시아는 이미 그때 갔어요. 누워있거든? 이미 저 때 한 방 맞고 10년간이 누워있는 상황인데 침략을 결정을 해. 뭔가 쓸 줄 알고. 근데 가보니까 사실은 가 있었죠. 또 이거는 저는 이 쭉 역사 뭐 블로그 같은 데 보다 저도 이번에 알았는데 이게 진짠가? 이 당시 러시아는 몽골이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갔는지를 모른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와서 나를 때렸거든? 그래서 맞고 지금 완전히 누워있는데 야 큰일났다 우리나라로 쳐들어오지 않을까 하고 걱정을 하고 있었더니 걔들이 어디론가 갔다는 거죠. 어디 갔지? 그냥 메뚜기도 아니고 등장을 했다가 휙 몽골로 돌아갔는데 우리는 알죠 지금으로서는. 근데 그럴 만도 한 게 이게 아시아를 질러간 거잖아. 이게 몇천 킬로잖아요. 몇천 킬로. 도대체 얘네가 어디서 와서 날 때리고 어디로 돌아간다는 걸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뭐라 그랬냐 그때? 옛날에 많이 얘기하는 이게 몽골군들은 신의 징벌이다. 이게 옆나라거나 나라가 보이면은 저 나라가 날 때렸으니까라고 뭔가 걱정을 할 텐데 와서 치더니 갔어. 저기 아시아 반대편으로 코리아 위쪽으로 온 거 아니야. 이거 어디로 가지 어떻게 알아. 이 신의 징벌이야. 갑자기 뜬금없이 등장해서 우리를 때리더니 뜬금없이 없어지니까 신만이 알고 계신다. 그래서 신의 징벌이고 얘들을 뭐 그 다음에는 오크 같은 걸로 이제 표현을 하죠. 자, 하여튼 1235년에 몽골이 러시아 침략 결정합니다. 이미 러시아는 누워있었죠. 왜 누워있는지 아냐면은 그 다음에 침략하는 걸 보면은 이게 바투 당시에 총사령관이죠. 징기스칸의 자식들이 되는데 쭉 보면은 37년에 여기로 쭉쭉쭉쭉 와요. 참 대단하다고 할 수 있어요. 그 거대한 아시아를 이렇게 쭉 가로질러서 왔는데 1237년, 38년, 39년, 40년 여기까지 이렇게 쑥 스무스하게 밀렸어요. 뭐도 없이. 최대 도시가 여기 키예프, 지금도 워낙에 유명한 도시죠. 키예프까지 멸망을 하면서 스무스하게 밀렸는데
해보니까 만만해. 여기까지 왔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아예 세 방향으로 동시에 칩니다. 1번은 폴란드 치고 2번은 헝가리 치고 3번은 요 남쪽에 뭐 남았나 불가리아 쪽에 가보고 세 방향으로 치는데 문제는 이 세 방향으로 간 이 부대들한테 1번 부대한테 폴란드 없어지고요. 2번 부대하고 1번 부대가 조금 이따 합쳐져서 헝가리가 없어집니다. 이게 대전투라고 불리는데 레그니차 전투, 모이 전투 옛날에 다 나왔죠. 문제는 저게 일주일 간격도 아니에요. 1번 부대 앞으로 하니까 폴란드가 나와요. 따각따각따각 폴란드가 등장을 합니다. 1번 부대가 싸우는데 똑같죠? 진 거는. 이게 유명한 레그니차 전투라고 그러는데 똑같습니다. 애들이 쓰는 거는 앞에 있는 거 보고 진격 앞으로 했더니 양 날개가 벌어지면서 하객진으로 해서 가운데를 싸먹어서 결국에는 당시에 폴란드 대공이 이게 목이 날아가면서 폴란드가 후루룩 짭짭대고 이게 며칠입니까? 아까 밑에 4월 9일이었죠. 2번 부대는 이틀 뒤에 이번에는 헝가리하고 싸웁니다. 모이 전투예요. 워낙 유명하죠. 베트로 모이가 가장 유명한 전투 중에 하나인데 이게 강이에요. 사조강이죠. 사조강. 베트로브 모이인데 모이에서 강을 대치하고 있었는데 밤사이에 애들이 넘어왔다 그러죠. 그리고 1번 부대도 합쳐갖고 옆으로 와서 옆에서 양쪽에서 역시 싸먹어서 베트로브 모이에서 이틀 뒤에 헝가리가 날아갑니다. 그래서 결과는 또 헝가리가 후루룩 짭짭대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이게 뭐 쳐들어온 지 몇 년 되지 않아서 여기서 폴란드 날아가고 여기서 헝가리 날아가고 가운데 있는 그때 당시에 최대 도시가 그라냐라 그러는데 여기까지 몽고가 왔죠. 그리고 이제 남은 거는 눈앞에 있는 게 비엔나, 빈이 남습니다. 빈은 당시에 뭐였냐면 1241년이죠. 신성 로마 제국의 수도 빈이 여기입니다. 지금 여기 다 작살났고 여기 다 부시고 레그니차에서 폴란드 날리고 모이에서 헝가리 날리고 여기까지 왔어요. 그란 점령하고 진짜 야 이 줄자로 대고 싶어 몇 킬로인지 여기잖아. 여기 요거 여기가 신성 로마 제국의 수도였어요. 빈 1241년에 진격을 해요. 근데 예전에 한번 방송에서 나왔지만 그해 1241년 12월 11일에 유럽의 구원자 몽골 제국의 오고타이 칸 징기스칸의 셋째 아들이 55세 사망. 야 12월 11일 야 너무한 거 아니냐. 1년만 더 사시지. 1년만 석 달만 더 사시지. 아 유럽의 구원자 저 빈을 쳤으면 진짜 어떻게 될지 몰랐는데 저 빈을 쳤으면 사실상 신성 로마 제국이 갔겠죠. 저걸로 가면서 지금의 유럽에서 지금의 아시아의 위상이 사실 달라질 수 있는 예전에 말씀드렸던 거의 유일한 찬스였는데 야 진짜 거기 앞에서 빈으로 진격하고 있는데 12월 11일 날 1241년이죠. 오고타이 칸이 사망. 이게 심장마비래. 하필 또 그때 심장마비야. 나이도 젊어요. 55세. 그때 당시는 많았겠지만 저기를 못 가면서 파리까지는 바라지도 않는다. 파리는 거기 더 가야 되니까 빈만 갔어도 저 빈 앞에서 결국 돌아옵니다. 그리고 몽골이 돌아오니까 그래서 오늘의 주인공인 리투아니아가 대공국이 됐죠. 야 여기다 애들 다 갓대들아. 야 누워있잖아. 여기다 뻗어서 누워있으니까 어휴 비었나요 하고 여기다가 이제 꿀과학 멀티를 하면서 그 당시에 유럽의 최대 국가가 돼요. 영토를 최고로 많이 갖고 있는 리투아니아의 리지 시절이 옵니다. 야 우크라이나까지 다 먹었죠. 여기야 변네 이러면서 훌루덩 짭짭하던 소리 오는데 물론 조금 있다가 모스크바 대공국이라고 다 아시죠. 러스들의 나라가 생기면서 경쟁을 하게 되는데 그 당시에 폴란드하고 리투아니아하고 연방을 합니다. 연방을 하면서 이만한 나라가 돼요. 와 전성시대죠. 전성시대. 러시아 뺨을 후려치던 정말 모스크바에 쳐들어가기도 하고 모스크바에 심지어 발만 들여온 거지만 점령까지도 하면서 최고의 전성시대를 구가를 하는데 이때 이 폴란드 리투아니아 연방에 우리 잦은 초대 손님이죠. 많이 등장하신 뭐 윙두사르 시대 뭐 그런 게 등장을 하는데 문제는 저렇게 땅이 넓다 보니까 이 땅을 모두 다 갖고 있던 중에 반란이 일어나죠. 특히 이쪽에서 우크라이나 쪽에서 야 얘들 뭔데 니들 우리 죽었다고 다 차지하고 있어 하고 반란이 일어납니다. 그게 우크라이나의 영웅이라고 불리는데 이런 분이 있어요. 뭐 보그단 흐멜치키 이름도 어려운데 이런 사람이 있는데 이분이 하필 또 러시아의 도움을 요청해. 그래서 러시아가 폴란드하고 전쟁을 펼치는데 여기서 폴란드가 골로 가면서 결국에는 폴란드와 리투아니아의 리지 시절이 끝나고 다 뺏기죠. 여기 뺏기고 여기 뺏기고 여기 뺏기고 여기 뺏기고 다 뺏기고 저 뺏기는 와중에 프로이센이라는 데가 독립을 합니다. 이게 조금 있다가 통일 독일로 가죠. 여기죠. 에스토니아 이때 뺏기고 프로이센 독립을 하면서 슬슬 독일의 시대가 가면서 폴란드 연방, 이 리투아니아 연방이 나라가 없어집니다. 다 아시죠? 이때 당시 주의가 워낙 셌으니까 러시아는 뭐 마리아 테레지아고 프로이센은 프리드리히 2세가 되면서 나라가 없어져요. 멸망을 해요. 여기를 나눠 가졌어요. 나눠 가면서 120년간 저 거대했던 나라가 없어지면서 결국엔 1차 세계대전 끝낸 다음에야 독립을 했고 123년 만에 1918년 독립을 했고 또 독립한 다음에 조금 있다가 2차 세계대전 오니까 폴란드가 독일과 소련에 들어와서 폴란드하고 리투아니아를 나누죠. 또 나눴다가 1945년에 해방이 돼서 사실은 폴란드의 근래 역사는 거의 다 대부분 나라가 없어진 역사인데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저 2차 세계대전 때 나치가 했던 아우슈비츠 수용소 유명하잖아요. 유태인 들어가서 굉장히 많이 확산을 일으켰던 노동이 그대를 자유케 하리라고 써있다는 이 수용소가 폴란드에 있어요. 독일에 있지 않죠? 폴란드에 있어요. 폴란드.
그 당시에는 자기네들 땅이었으니까. 그리고 폴란드 같은 경우는 조금 있다가 현재 폴란드의 국부라고 불리는 바웬사 유명하죠. 바웬사가 1990년에 대통령이 되면서 재선공화국이 됐고 민주주의면서 지금의 폴란드가 되고 리투아니아는 소련의 지배를 계속 받다가 소련 연방이 무너진 다음에 1991년에나 가까스로 독립해서 나라가 되는데 과거의 영광은 어디로 갔고 요만하게 됩니다. 폴란드도 야 그래도 많이 지켰다. 그래도 요만하게 되죠. 과거에는 야 한창 비었을 때는 이게 다 될 거였던 시절은 없어지고 요만하게 독립을 하게 되죠.